아이의 행동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아동학자인 알렉산더 토마스 부부와 정신과 의사인 스텔라 체스는 30년에 걸쳐 장기간 기질을 연구했다. 연구진들은 100명이 넘는 아동을 대상으로 생후 3개월에서 성인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로 기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동들은 이 기질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아동마다 더 강하게 지닌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약 40%의 아이들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다. 이 기질의 아이들은 부모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며 비교적 정서와 행동이 안정적이다. 이 아이들은 온화하고 일반적인 상황에 잘 적응하며 화가 나거나 속상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쉽게 진정된다. 약 10%의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다. 이 기질의 아이들은 어딘가 불편한 부분이 많다. 불편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규칙을 잡기가 힘들어서 양육자가 키우기 힘들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 기질의 아이들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진정시키기 어렵다. 약 15%의 아이들은 더딘 기질의 아이들이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을 영어로 웜업이라고 한다. 이 표현대로 더딘 기질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시작하는 준비 기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에 비해 불편한 감정을 빨리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회피하고 행동을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 내 아이는 더딘 기질의 아이였다. 발달이 느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육아서와 발달에 대한 이론들을 찾아보았다.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해야 나의 양육 태도의 문제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내 아이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 이론은 앞에서 설명한 타머스 앤드 체스의 3가지 기질 유형이었다. 내 아이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의 3가지 유형 중 더딘 기질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내 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면 새로운 장소나 사람에 대한 적응이 오래 걸렸다. 놀이터를 가더라도 새로운 놀이터에 가면 그 놀이터에서 놀이를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아이는 그 놀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했고 다른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러나 한번 익숙해진 곳은 편안해하고 즐길 수 있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이는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이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만날 사람에 대해 설명했다. 미리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새로운 옷이나 장난감에 대해서도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다. 새로운 옷을 사면 그 옷을 며칠이고 쳐다보고 만져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탐색이 끝난 후에야 그 옷을 선택해서 입었다. 장난감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면 집안 한쪽에 놓아두고 눈으로만 관찰했다. 눈으로 관찰이 끝나면 하나씩 만져보고 버튼을 눌러보며 탐색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탐색이 끝난 장난감은 잘 가지고 놀았다. 아이의 기질을 알고 나니 그간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힘든 건 아이였구나 싶었다. 더딘 기질을 가진 내 아이의 발달이 느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접하는 것,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을 때 회피해버리는 성향이 강했던 것이었다. 회피하거나 행동을 철수해버리니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이가 새로운 자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첫 경험이 괜찮으면 다음에는 어려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가장 힘들었을 아이가 안쓰러웠다.